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교 보건행정과 1학년 전공 과목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과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 김영관 교수이고요.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첫 강과 두 번째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첫째 주는 지금 개인정보 오리엔테이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리고 7주차에 중간고사죠. 1차 직무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15주차에 2차 직무평가 기말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16주차에는 심화평가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평가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유형으로 나누는데 저는 보통 좀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점수를 A를 주기 위해서 C 타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점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어, 나는 왜 점수가 높은데 조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그 상대 평가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2020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용어를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첫 번째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조산원, 병원급 이런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인이란 의료인은 되게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고 상식적으로 우리 여치 보건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은 계속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의료인이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들을 말합니다. 다음 중에서 의료인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는 거.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있다. 이 위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이 아니겠죠. 의료행위란 이제 의료인들이 하는 것을 의료행위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이제 죽었을 때죠. 사체 검안서 뭐 이런 거 발행하는 검안, 처방, 어떤 오더를 내는 거죠. 의료인이 투약, 약을 투여하는 거, 그리고 외과적인 시술이나 수술,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는다고 오퍼레이션을 하고요.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 예방 이거는 그래서 건강보험법에 예방이 들어가면서 건강검진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계속 학교 다니면서 배울 것입니다.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인이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은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본 과목은 개인정보, 의료정보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 여기서 용어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영상 풀박스라든가 엑스레이, 뭐 MRI 요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CCTV까지도 관련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무기록,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그 사람 그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의 질병 코드나 우리가 배워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병 코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름이라든가 우리가 해놓는 그런 것들하고 되면은 개인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용어 이제 다섯 번째, 진료 정보란.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해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정보로 진료 기록부 보존 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수술 기록지 10년, 조상 기록부, 간호 기록부, 환자 명부 등에 관리되는 정보를 말하고 사망한 자의 진료 정보도 포함한다. 보통 의무 기록은 10년, 서면 의무 기록은 10년을 보관 연도로 하는데, 이제 다시 오지 않은 것까지 해서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영구 보관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 정보의 처리란 개인 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지금 전산화가 많이 돼 있어서 모든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그리고 전자 의무 기록이라든가 서면 의무 기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무 기록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가공 편집 출력해서 종이로 출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정하거나 복구하고 계속 이용하고 이거를 개인들한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하고 공개하고 파기하는 이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 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 파일이란 지금은 다 거의 전산화되어 있어서 파일 형식으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숙일 때는 이무기록실에 가면은 이무기록 차트들이 보관되어 있고, 지금은 대부분 많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상 정보 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료 텔레비전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의 그 환자들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간병사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자들이 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CCTV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스티커로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 보일 수 있는 데다가 벽에다 붙여놓게 안내를 하게 돼 있는 것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데는 공공기관 아니면 대표적인 데가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들이 병원께 많이 들어가죠.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는 개인의 질병이라든가 그 개인들이 약을 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검사 수치라든가 그것들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병원에 제공하고 건강보험으로 본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공공의 대표적인 거고요. 법인이라 하면은 어, 의료 법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이 전산을 다루는 데도 있을 거고, 위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 의사협회라든가 병원협회 뭐 이런 것들 단체나 개인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보통 이사회 이사장이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병원장 뭐 이렇게 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이라고 하는데요. 제31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보호 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두게 돼 있고요.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의 업무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무자라고 하면은 의무기록사나 의무기록실에 있는 뭐 담당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과의 직원들, 업무팀의 직원들도 많은 업무를 볼 것입니다. 12. 내부 관리 계획이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병원에 가면은 그 개인정보에 관한 그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란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 개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회사가 병원이니까요. 보통 회사가 우리는 병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병원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제 소관 법령으로 의료법, 의료기본법은 의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까지 의료인이라고 했죠.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리하는 환자 기록 및 비밀, 적용 대상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 우리도 되겠죠. 수집, 관련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용 제공은 의무기록 누설 및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법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련돼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도 이제 정보통신은 병원에서도 전산으로 많이 하고 청구도 EDR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에 이용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의무기록사들이라든가 청구하는 담당자들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제공하는 그 업체, 그리고 심사평가원 EDI로 전송하거나 하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망에 필요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금융이나 교육 쪽에서도 뭐 다른 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개인정보 수집 시에,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병원에서 업무과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신분증을 복사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유는 타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악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법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변화가 있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해서 사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자, 근로자 비영리단체, 협회, 동창회, 공공기관 등 이런 데 다 협회를 두면은 의무기록사협회 아니면은 의사협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최소 항목 수집, 민감 정보 수집 제한, 주민등록 번호 외 회원 가입 방법 수단 제공, 목적의 이용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 많이 까다롭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잘 배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실무에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법과 위료법을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A로 보고, 위료법도 이렇게 정보통신망법과 관리는 B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료법과 비교해서 특별한 규정상 위료법 적용 대상자도 정보통신망법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은 A라고 보고 있고요. B는 정보통신망법과 위료법의 동시 규정사항으로 이중 규제 방지를 위해 위료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위료법도 계속 배워 나갈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여기서는 이해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사를 적용 범위를 보면은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의료기관 이렇게 따로 돼 있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 매개하는 사업자, 이 EDI 전산 매체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의 큰 병원, 대형 병원들은 전산실을 따로 두고선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지만, 지금은 의사랑이라든가 닥터비트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원 같은 경우는 메디우스라는 프로그램들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제공자가 대상이 될 거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사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위원급 조사,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 이용자, 정보통신 이용자겠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병원에서는 환자겠죠. 진료기록 등 환자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처음에 받아야 되는 동의서입니다. 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으며, 기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진료 관련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서 필수 항목, 진료에 필요한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보험 정보, 보험증 번호, 피보험자 주민번호, 선택 항목, 이메일 주소, 기타 등 개인정보 수집에 목적해가지고 안내를 쭉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날짜와 성명, 동의인과 환자와의 관계, 법정 대리인은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저번에 보안 안내문 CC 운영, CCTV 운영, CCTV 야간 출입 통제에 관해서 이런 거를 CCTV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반드시 병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